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정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와 국토부의 주도권 싸움. 야, 자 결국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 이제 재당선이 되면서 결국 서울시하고 국토부가 또 이제 뭐 주도권 기싸움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다시 2라운드에 돌입했는데 자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 일단 상황들을 조금 데이터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시도지사가 갔던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가 갖고 있었던 단일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권한.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래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체 다 하기 전에는 국토부가 계속 이제 뭐 그 서울시 쪽에다가 이제 마포 이제 용산 돼 있었고요. 뭐 성동이나 광진. 자, 이런 좀 핫한 지역들, 집값이 많이 올라가던 지역들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좀 지정했으면 좋겠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실 이걸 안 했었죠. 이걸 안 하면서 결국은 국토부 장관이 이제 보통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게 단일은 이렇게 지금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서울시 전체를 묶어버리고 자, 그 다음에 하는 참에 결국 서울하고 지금 붙어 있었던 지금 경기도 이제 과천이나 분당 같은 12개 지역을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단일 딱 한 군데서 지정해서 하는 건 안 되고 이렇게 두 시도가 연결 이런 걸 우리가 광역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만 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이 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이 그냥 콕콕 찍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 아니 이거 뭐 정부가 지금 집값을 잡고 싶어도 시도지사가 협정을 안 하면 이제 여기에서 이런 게 이제 촉발이 좀 갈등 같은 게 촉발이 된 거죠. 자,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 이거는 결국은 이 단일 그러니까 그냥 뭐 국토부 장관도 시도지사처럼 콕콕 찍어서 아무 곳이나 지금 지정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건데 이게 결국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지금 동탄이라든지 구리라든지 용인 기흥 소위 말하는 지금 뭐 특히나 동탄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 성과급 때문에 뭐 집값 올랐다 뭐 국평이 20억 뚫었다 엄청나게 지금 많은 이슈들을 받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결국은 국토부 장관이 아마 동탄 같은 또 뭐 구리도 조금 그렇고요. 지금 용인 기흥도 뭐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좀 올라간 곳들에 대해서 아마 이제는 국토부 장관이 이 본회의 통과 즉시 바로 그냥 첫 적용을 할 걸로 일단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특별법이라는 건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국토부 장관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국공유지. 자, 지금 뭐 좀 갈등이 많은 것도 이제 용산이죠. 자, 결국은 이 용산 같은 경우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지금 국토부하고 좀 이견이 있죠.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대 지금 한 8,000채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원래는 이제 한 6,000채 정도 했었는데. 자, 그리고 정부에서는 한 12,000채 또 뭐 많게는 뭐 2만 채까지 얘기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과천 경마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지자체와 정부가 갈등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지역의 복합개발지구 지정이라든지 사업 시행자 선정 자, 이런 것까지 직접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도록 지금 해주겠다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지자체하고 협의가 안 되면 30일이 지나면 그냥 통과한 걸로 그냥 간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뭐 지금 뭐 서울시장이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토부 장관이 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패싱 해버리는 자, 이런 것들까지 지금 뭐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결국은 뭐 지금 정부 여당이 워낙 지금 강력하다 보니까 법안이야 여당이 갖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 부분 지방자치단체장만 갖고 있던 권한이 지금 국토부 장관에게 중앙정부로 권한이 이관되거나 중앙정부의 권한이 확대되는 자, 이런 지금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안태준 의원 지금 여당 지금 의원들 일단은 뭐 입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우리가 도정법이라고 하는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금 올라 있죠. 자, 이것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서울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자, 서울시장에게 너무 집중되어 있다. 자, 그래서 국토부 장관도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재건축 재개발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서 뭐 원활하게 추진하겠다라는 건데 국토부 장관이 이런 권한을 같이 갖고 오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예 지금 뭐 이제 도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자, 도정법에 보면 지금 현재는 뭐 시장, 뭐 특별시장이죠. 특별시장. 뭐 이제 서울시장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 광역시장, 특별 뭐 자치시장, 뭐 자치시도지사, 시장, 군수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장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시도지사인데 지금은 이 시도지사만 지정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시도지사 등이라고 돼 있죠. 등. 자, 요 등자 하나 들어가면 상당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딱 여기서 끝났다라고 하면 이제는 시도지사 등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 등이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계획을 지정할 경우 뭐 이런 경우에 대해서 자, 결국은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을 포함한다. 자, 결국은 국토부 장관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결국은 시도지사만 갖고 있었던 권한을 결국 이제 국토부 장관이 이 경우에 행사를 근데 이게 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는 것은 뭐 내 마음이죠. 아, 거기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그냥 할 거야. 아니면 뭐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변경하지 뭐. 아니면 뭐 이런 권한들을 그렇죠. 국토부 장관이 행사할 수 있도록 그냥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국토부 장관도 하게 해준다는 거죠. 근데 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죠. 어떻게 보면. 자, 그리고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자, 이것도 원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여기에서 지금 심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사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또 국토부 또 소관이니까요. 자,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거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집어넣는 방법을 통해서 결국은 이게 뭐 국토부 쪽으로 힘을 가져오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결합 뭐 이것도 뭐 다 마찬가지인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원래는 시도 조례로만 되어 있던 거를 국토부령으로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뭐 부령으로 지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바꾸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정비구역의 해제. 자, 해제 권한까지도 지금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갖고 있는 거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 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해서 자, 결국은 뭐 지금 국토부 장관이 또 국토부 산하에 있는 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뭐 이런 것들이 모두 그냥 그렇죠. 권한을 가져오게 하는 이런 방법들. 결국 제가 볼 때는 이게 훨씬 더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 쪽으로 재건축 재개발 쪽이 힘이 쏠릴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정비구역의 직권해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지방도시계획위원회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모든 것들이 그렇죠. 모두 다 권한을 가져오는 거죠, 사실상. 자, 그리고 지금 정비계획의 변경, 사업시행 인가 굉장히 다 중요한 것들인데 자, 이런 것들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국토부 쪽에서 그렇죠. 중앙정부에서 다 갖고 오겠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지금 올라가 있죠. 자, 최혁진 의원은 이제 뭐 무소속이긴 하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쭉 해놓은 1, 2, 3, 4, 5, 6, 7, 8분. 자, 그러니까 지금 13명 중에서 지금 8명이 여당 의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법률권이라고 하는데 뭐 8명이면 거의 이것도 뭐 여당 법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안에 보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폐지, 비주택 자산,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들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안 해주겠다라는 건데, 이 안에 보면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공제를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장특공을 아예 그냥 폐지하는 법안이 또 올라 있는 거죠. 그 여기 보면 지금 일반적으로 15년 이상일 때 최대 30%까지, 지금 이거 보유만 해도 그렇죠. 거주하고 상관없죠. 보유만 15년을 해도 30% 장특공,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는 이거를 폐지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것 때문에도 자, 지금 뭐 강력하게 재건축 쪽에도 많은 지금 좀 태클이 지금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죠. 제초한 부담금. 자, 결국은 이번 지방선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뭐 재건축 관련된,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뭐 분들이, 뭐 조합원들이나 이제 또 뭐 추진하려고 하는 분들이 정부 쪽에다가 또 여당 쪽에다가 강력하게 폐지를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자, 근데 정부에서 지금 여당에서 끄떡도 없었죠. 끄떡도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거 8월부터 이제 부과되는 게 그냥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천만 원 이상의 이익이 있을 때는 최대 50%, 와, 절반 정도를 징수를 합니다. 자, 그러면 반포 지금 3주구죠. 레미안 트리니언 같은 경우에 지금 2020년에 1인당 4억이었던 부담금이, 이거는 거의 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금. 그래서 준조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4억이었던 게 지금 추정이 7억까지 올라갔을 걸로 보여지고, 자, 이게 분담금 계산이 워낙 들쭉날쭉이다 보니까 복잡하기도 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최대 1인당 10억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분담금 폭증도 지금 난리죠. 그러니까 부담금이라는 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조세, 남은 그 뭐 이익에 대한 어떤 뭐 이렇게, 그렇죠, 세금 형식으로 가져가는 거라면, 이 분담금이라는 건 공사비 관련이잖아요. 그래서 뭐 집을 때려 부수고 다시 짓는 데 들어가는 이 돈, 자, 이것 때문에 이제 분담금이 되는데, 예전에는 워낙 지금 뭐 비례율이나 재건축 뭐 이런 것들 좋을 때는 뭐 웬만한 서울의 아파트들은 분담금을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환급금을 받았죠. 뭐 일반 분양해서 오히려 조합원들은 뭐 공짜로 뭐 헌집 주고 새 집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환급금까지 받고 했는데, 요즘은 뭐 거의 분담금을 다 내는 이런 상황이어서 결국 내 돈 내산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내 돈 내고 내가 산다라는 건데, 공사비가 사실 엄청나게 올랐죠. 그래서 21년에 480만 원이었던 평당 공사비가 22년에 518만 원, 23년에 606만 원, 24년에 770만 원. 작년 기준 했을 때 지금 800만 원대인데, 지금 올해 들어서서는 1000만 원대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구정 3구역이 1120, 압구정 4구역 1250, 압구정 5구역 1250, 성수 1구역 1132, 여의도 대교 1120만 원. 그래서 이제는 평당 1000만 원, 뭐 적어도 800에서 한 900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평당 공사비, 와, 거의 뭐 2배, 뭐 많게는 3배 가까이 올랐으니까요. 자, 이러니까 지금 음마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일반 분양자보다 오히려 6억 더 비싸게 지금 집을 산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바로 이게 이런 거죠. 자, 전용 84 타입 기준 했을 때 종전자산 평가액,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3년에 22억이었던 게 25년에 27억, 26년에 35억까지 올라갔어요.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집값이 이렇게 35억씩이나 22억에서 35억씩이나 올라갔는데, 아니 왜 내가 분담금을 더 내야 돼? 이해가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추가 84 타입 기준 했을 때 추가 분담금, 그러니까 84에서 84로 가는 거죠. 진짜로 내 집 주고 내 집 받는, 같은 34평 주고 내가 34평 받는 건데, 23년에 한 1억 1,800이었던 게 25년에 1억 8,400까지 가더니 올해 3억
2천까지 뛰었습니다. 물론 이건 지금 현재 그렇고요. 나중에 지금 뭐 더 올라가면 3억이 4억 되고 지금 1억이 3억 됐으니까요. 4억이 5억 되고 5억이 6억 되고 뭐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둔촌주공 재건축할 때 올림픽파크 포련 재건축할 때 이런 것들 때문에 막 공사가 중단되고 셧다운되고 유치권 행사하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실제 벌어질 수 있고 이미 그렇죠.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거죠. 자, 추가 분담금 뭐 인상 이유는 공사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23년에 700만 원 정도 했던 게 올해 930만 원까지 늘었는데 자, 이게 뭐 1000만 원 넘어가고 1100만 원 넘어가고 1200만 원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자, 이러니까 비례율이 추락을 할 수밖에 없죠. 비례율이라는 것은 종전자산 가액 총액.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었던 지금 현재 집값의 총액에서 총수입, 이거 총수입은 이제 조합원들도 분양을 받으니까 이제 분양가를 사실상 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일반 분양자들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분양 총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합원과 지금 일반 분양자 분양 총액에서 총 지출, 그러니까 집을 부시고 새로 짓는 데 들어가는 이 비용을 빼고 나면 자, 이게 플러스가 되면 종전자산보다 이게 높아지면 플러스가 되면 굳이나 분담금을 안 내겠죠. 근데 비례율이 23년에는 거의 안 내도 되는 수준이었어요. 100.47%였는데 25년에 94.17까지 떨어지더니 올해는 83%까지 떨어진 거예요. 자, 그만큼 지금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전자산보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거를 메꿔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이걸 메꿔서 이걸 분담금으로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례율이 추락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업성이 그만큼 악화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84 타입 조합원 분양가가 23년에 23억이었고 25년에 27억이었던 게 지금 올해 32억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런데 84 타입 일반 분양가는 23년에 평당 7,700만 원 나왔을 때도 다들 기절이었죠. 와, 아니 무슨 일반 분양가를 7,700만 원 받는다고 이게 말이 돼 분양가가 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올해는 분양가가 9,400까지나 올렸습니다. 평당 9,400까지나 올렸는데도 지금 분담금이 그만큼 늘어났다라는 거죠. 자, 결국 일반 분양가는 23년에 26억이었던 게 25년에 28억이고 26년에 32억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조합원들 같은 경우를 따져보면 35억이 지금 종전자산가액이잖아요. 종전자산가액 35억에다가 3억 2천 분담금을 더하면 결국은 38억 2천에 내 집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헌집 주고 새 집을 받는 거예요. 38억 2천에. 자, 그런데 최고가 매수자를 생각해 보면 자, 이거는 뭐 조합원들 이야기고 새로 지금 진입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자라면 최고가 매수가 43억에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43억에 사서 분담금 3억 2천까지 내면 46억 2천에 내가 집을 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반 분양자하고 조합원들을 비교를 해보면 38억 2천에 받는데 일반 분양자들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이주 걱정을 할 필요가 있나, 이주비 낼 필요가 있나, 뭐 내가 내 집 사서 몸테크 할 필요가 없나, 뭐 지금까지 재산세를 낸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죠. 분양받은 6억 2천이나 그런데 조합원들이 더 비싸게 집을 받는 거죠. 자, 최고가 매수자 같은 경우는 더하죠. 46억 2천인데 32억에 무려 14억 2천이나 비싸게 집을 사게 되는 자, 이런 일들이 실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결국 이렇게 되면 재건축 메리트가 사라졌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당연히 이렇게 되면 가격이 폭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음마 같은 경우에도 34평형 43억 1천만 원, 43억이 넘었었죠. 자, 그런데 이게 38억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13층 똑같은 층인데 5억이 폭락했는데 자,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뭐 지금 뭐 분담금까지 내고 뭐 이렇게 뭐 최고가 이런 수지 타산이 안 맞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럼 차라리 내가 뭐 나중에 뭐 일반 분양을 하든지 아니면
뭐 또 나오는 뭐 집을 사면 되지. 오히려 기다렸다.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나중에 집값이 올라간다라는 전제지만 그때 가서 뭐 엄청나게 또 많은 공급이 이루어진다든지 또 집값이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요. 어떤 위험에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뭐 그 위험에 대한 비용을 좀 싸게라도 난 사겠다. 자, 이렇게 해서 집값이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뭐 이거 음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압구정 같은 재건축도 그 대단한 재건축도 현대 10, 13, 14차 29평 같은 경우에도 63억까지 갔던 게 57억 9천으로 5억 1천만 원 똑같습니다. 뭐 음마나 압구정이나 대치동이나 압구정동이나 다 이렇게 그렇죠. 지금 폭락해 있는 이런 상황이고 압구정 미성 1차 33평 같은 경우에는 55억 5천까지 갔던 게 47억 3천까지 떨어지면서 8억 2천이 폭락하는 거래가 나와 있고요. 압구정 현대 5차 34평 같은 경우에는 63억까지 갔던 게 54억까지 9억이나 폭락하는 거래가 나와서 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정말 어마어마한 깜짝 놀랄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압구정 현대 1, 2차 자 압구정 이후에 가장 지금 빨리 뭐 이거 진행되는 거죠. 3구역이죠. 3구역. 지금 3구역이면 가장 뭐 대장이죠. 이제 뭐 시공사 선정하고 지금 뭐 짱짱하게 좀 잘 되고 있는 거. 한강변에 있는 가장 3구역 중에서도 가장 뭐 노른자위 단지죠. 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 42평형이 71억까지 갔던 게 61억으로 10억이 대폭락하네. 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은 거잖아요. 지금 1월하고 5월 사이에 이 무슨 이런 일이 정말 깜짝 놀랄 일들이죠. 압구정 구현대 2차도 마찬가지죠. 64평형 127억까지 갔던 게 102억으로 무려 25억이 대폭락하는 자, 정말 이 만만치 않은 아파트들이잖아요. 아까 압구정 3구역에 한강변에 쫙 붙어있는 이 대단한 아파트가 25억이 폭락한다? 도대체 재건축에 무슨 일이 터졌길래 이 난리가 났을까? 이런 거죠. 압구정 시현대 11차 61평 128억까지 갔던 게 97억까지 거래되면서 31억이 30억 넘게 대폭락하는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뭐 지금 대치 음마라든지 압구정 현대라든지 뭐 지금 난리들이 지금 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강남만 그러냐? 지금 서초 지금 잠원동의 신반포 4차 뭐 다 재건축 앞두고 있는 아파트들이죠. 34평형 55억까지 갔던 게 46억 5천으로 8억 5천 9억 가까운 대폭락 거래가 지금 나와 있고요. 자, 송파에 있는 올림픽 선수촌 올림픽 3대장 중에 가장 대장 63평형 48억까지 갔던 게 41억 5천까지 6억 5천 7억 가깝게 대폭락한 거래가 나와 있고요. 아시아 선수촌 잠실의 대장 재건축이죠. 올림픽 3대장 중에 또 하나죠. 56평형 60억 터치했던 아파트가 52억까지 폭락하면서 8억이 폭락을 했습니다. 자, 결국 뭐 강남이든 서초든 그다음에 뭐 지금 송파든 뭐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엄청난 재건축 아파트들의 대폭락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지금 이게 끝이 아닐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인 것 같고 엄청난 하락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자, 재건축 분담금도 지금 더 가면 갈수록 늘어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공사비가 지금 뭐 미국 이란 전쟁이 이렇게까지 길어질 거라고 상상도 못했죠. 자, 재건축 부담금도 더 엄청나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엄청나게 충격적. 이제 8월부터 그래서 뭐 1인당 7억, 1인당 10억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자, 여기에다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자, 지금까지 보유세, 양도세만 있었는데 어제도 살펴드렸지만 취득세까지 지금 난리잖아요. 자, 이 세제 개편. 자, 이렇게 되면 이게 7월에 또 난리가 나는데 여기에다가 7월에 기준금리 인상까지 있습니다. 야, 지금 뭐 7월에 금리 인상에 세제 개편에 8월에 부담금에 또 지금 뭐 공사비 올라가면서 분담금에 이거 재건축 이거 감당이 될까요? 이거 뭐 지금 어려울 걸로 그렇죠. 메리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이렇게 금리 같은 거는 뭐 재건축은 오래 있어야 돼. 시간이. 그렇죠. 계속 뭐 내가 계속 뭐 원리금 내면서 버텨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버틸 수 없는 분들이 급매로 던지기 시작하고 가격이 폭락할 수밖에 없는 재건축의 뭐 메리트 아까 보셨지만 비례율이 떨어지면서 음마가 그 정도니까요. 결국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뭐 강남이나 뭐 서초, 송파, 서울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특히나 지금 일개 신도시 지금 뭐 분당이라든지 아니면 과천 이런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같이 엄청난 충격을 줄 수밖에 없고, 자, 더더구나 지금 뭐 외곽 쪽에 있는 데들은 재건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대부분 재건축들이 뭐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새로운 이야기 했을 때마다 제가 빠르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 저의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뭐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고, 가끔 또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일부러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셔서 참 뭐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일부러 뭐 작은 것 하나, 또 가끔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 참 이렇게 참 성가시고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또 뭐 이렇게 늘 구매를 해주셔서 참 이렇게 마음 써주시는 것이 늘 감사하다. 항상 몸둘 바를 모르게 크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피도 개설해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화정님, 윤복자님, 피피찌를 사모님, 유홍준님, 미셸님, 전영돈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